네, 바로 첫 번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무학년 수업 운영 사례 첫 번째, 초개인화 시대에 맞춘 가이식 수업 및 강사 운영 방법을 주제로 네, 정성우 학원의 정성우 원장님께서 발표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우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통에서 수학과학학원을 하고 있는 정성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학원 일만 하다가 비상 본사에 와서 여러 원장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뭐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낯설기는 한데 최대한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께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21년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보았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꿈은 모두가 다르며 인생의 진로도 모두 다르기에 한 명 한 명 학생의 꿈을 들어주고 그에 맞는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진심을 담아 더욱 붙어서 지도하고 보완하고 가까이에서 응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교육의 길을 진심이라는 두 글자로 바꾸겠습니다. 이미 정성우 학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방금 보신 그 영상은 제가 이제 학원을 개원을 하고 초등반도 이제 개원을 하기 전에 학원 브랜드 필름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어머님들하고 그리고 외부 홍보를 하려고 제작을 했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먼저 저희 학원 소개를 좀 한번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수원의 영통구청 옆에 중심상가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학원을 한 지 올해로 24년 차 되고 있어요. 학원을 운영을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단지 영통구청 옆에 이제 위부하늘채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단지 살림집 방 한 칸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학생 한 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저는 원래는 과학 강사예요. 과학 강사인데 과학은 좀 아이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해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외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할 때 아이들이 운이 좋게도 좋은 어머님들도 만나고 양질의 아이들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좀 입소문이 잘 남편에 속했고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제가 과외방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하다 보니 너무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상가 30평짜리 학원을 얻어서 운영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이들이 또 운이 좋게 좀 인원수가 늘어서요. 한 120명 정도 됐을 때 한 3개월 정도 운영하고 120명 정도 됐을 때 중심상가 쪽으로 확장해서 이제 나오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과외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첨삭을 시작을 하다 보니
명수가 많아지니까 제일 문제점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케어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노력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그 노동력이 수업을 하는 그 시간 외에 대한 노동력이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쓸까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운이 좋게 수플러스 러닝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이제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은 수업을 한 반에 4명에서 한 5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학년 구분 없이 그리고 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교재하고 진도가 다르게 진행이 되는 학원이에요. 선생님께서 옆에서 첨삭 수업을 진행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플러스 러닝을 처음 제가 도입을 할 때는 그때는 사실 솔직히 제가 플러스 러닝은 잘 몰랐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대부분의 원장님들 모르겠지만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는 편인데 족보닷컴에서 문제들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아이들 하나하나 수학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아이들 그 오답 같은 유형을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프린트로 작업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배부시키고 문제풀이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1인 원장일 때는 좀 가능해요. 자는 시간도 줄이고 노는 시간도 줄이고 휴일도 반납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자료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 혼자 수업을 할 수가 없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드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만큼 하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님들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했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사실 매스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매스플래시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작업이 들어가는 게 문제에 대한 오답이라든지 그리고 오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2018년도였었는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의 수고가 또 들어가요.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고 아이들이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뒤다봐야 되고 그래서 사용을 한 게 저희가 2019년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초등반을 개원하면서 최대한 선생님들의 손을 많이 안 타는 좀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썼던 게 스터디큐예요. 그러니까 스터디큐의 장점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매스플랫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작업할 수 있는 용이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족보닷컴에서 저희가 문제를 드래그해서 한글 파일에 붙여가지고 아이들한테 맞춤 제공을 했던 걸 스터디큐에서는 한글 파일을 저희가 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작업한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한테 한글 파일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나가는 게 좀 많이 용이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터디큐도 문제에 대한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수플러스 러닝을 알게 됐고 그 수플러스 러닝을 어떻게 도입을 하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과외식 학원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맞춤식 교육이잖아요. 맞춤식이라는 건 이 아이가 틀린 유형을 선생님께서 계속 파고들고 피드백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계속 숙제였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줄이면서 양질의 지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 수플러스 러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베타 서비스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봐라. 그때 당시에는 스터디큐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수플러스 러닝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어느 프로그램이 더 나은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회의를 통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저희 선생님들이
국어, 과학, 수학 선생님들이 18분이 계신데 수학 선생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활용을 해보시고 검토 후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점이 있으세요. 이제 전체 의견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저희는 수플러스 러닝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한 분이라도 저는 스터디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전에 쓰던 프로그램이 나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 굳이 프로그램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으냐 물어봤더니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게 일단 저희는 이제 고등부가 많은 학원인데 고등부가 내신 대비를 했을 때 그 학교에 대한 기출문제가 교과서 따라서 그리고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에 따라서 좀 문제 난이도라든지 출제 유형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한 반에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4명, 5명의 아이들이 학교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기출문제 그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수플러스 러닝은 교과서별로 아이들 문제를 또 뽑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교재별로 또 문제를 또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한 반에 뭐 20명에서 25명의 아이들을 담임으로 아이들을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발전되는 모습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틀린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반복적으로 문제풀이를 해주시거나 문제를 뽑아서 주셨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오답에 대한 그 유형, 본인들이 틀렸던 유형에 대한 오답에 정답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색깔이 밝은 색으로 변하고 아이들의 오답이 점점 많아질 때는 색깔이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보고 이 아이가 이 오답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도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드리기가 편하고 그 아이들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용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원장님들께서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들이 사이즈가 이제 점점 많이 들어오고 학원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비례해서 선생님들 수급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정성호 학원의 아이가 상담을 해서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는데 정성호 원장이 직접 수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일 리스크가 컸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라는 건 내 노동력이 좀 덜 들어가면서 페이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선생님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가 아닌 선생님들이 한번 직접 써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이들 인원에 맞는 그 프로그램 사용료는 내가 지불을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게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사용을 해보시니 노동력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요. 그 이전에는 아이들이 어떤 친구는 뭐 센을 사용을 한다, 어떤 친구는 개념 원리를 사용한다, 블랙라벨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과 같은 유형의 문제들 별도로 작업을 해가지고 제공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시간, 노동력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어서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드릴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을 직접 느낄 수 있게끔 하시면 이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게 안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수업을 안 해요. 예전에 제가 2019년 말까지는 수업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방학 때 같은 경우는 16시간씩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이제 수업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수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도입을 할 때 제일 고민을 했던 거는 사실은 그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가 직접 수업을 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만큼의 데이터를 계속 누적시키면서 아이들을 1대1로 케어가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그런 관리가 가능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아이들 자료 만드는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한 반의 정원을 좀 늘리고 한 선생님이 맡을 수 있는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 그거에 비례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페이가 또 올라가게 됐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그램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선택을 잘 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역할이 다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안에서 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인 운영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플러스 러닝의 또 장점을 하나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학원에 그 아이들을 등록을 했을 때 저희 수학 선생님들이 10분이 계신데 그 저희가 쓰는 이 수업하는 방식이라든지 아이들 관리하는 거라든지 큰 틀에서는 비슷할 수 있으나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 성적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개별 관리가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잘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이 퇴사할 때 아이들의 퇴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 선생님들을 또 잡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본인들이 학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맡더라도 기본적인 관리 프로그램은 시스템은 비슷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플러스 러닝 도입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선생님들의 편차에 따라서 아이들 지도 역량에 따라서 그 편차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평준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피드백 수업이라든지 틀린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오답풀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쓰는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규제 관련된 오답풀이를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편차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해도 과일식 수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문제를 풀이해도 뒤돌아서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에 한계가 오시더라고요. 천사 같은 선생님들도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언성이 좀 올라가고 예전만치 뭐 막 이렇게 윽박지르지는 못하더라도 선생님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차후 오랫동안 근무하실 수 있는 근무 여건에서도 저한테 안 좋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자습실하고 클리닉실에 조교 한 명을 상주시켜 놓으면 아이들이 문제풀이를 하고 대표 유형 문제풀이를 듣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풀이를 하고 안 되면 자습실에 계신 조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2배수, 3배수 이전에 저희가 문제풀이 했던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했던 그 양보다 2배수, 3배수의 문제풀이와 그리고 그 개인 틀린 오답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보충하는 데 있어서도 뭐 개념 강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번, 3번의 반복을 통한 아이들 반복 학습 관리 지도가 좀 많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의 수업은 개인과외식, 철저하게 개인과외식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수플러스 러닝이 과학 강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과학은 쓰진 않고 이제 수학만 쓰고 있어요. 개인과외식 수업이다 보니까 개인과외식 수업에 이제
장점은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마다 부족한 부분을 1대1로 첨삭해서 효율적인 관리 지도가 용이하다. 네,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점이 뭐냐면 계속 그거예요.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주먹구구식 수업이 될 수가 있다. 학원의 장점은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다니더라도 어떤 과정 동안에 그 교재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 과정이 들어가고 하는데 과외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아이를 한 일주일 동안 면밀하게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신 다음 그 아이에 대한 수학적인 평가를 객관적으로 어머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하셨던 그 평가에 맞춰서 어머님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진도 계획표를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합니다. 그 아이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치의 진도 계획표를 틀을 작성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주차별로 학생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도 계획표는 차후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진도 계획표는 조금 디테일하게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시간표 자체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반을 나눠서 고등학교 1학년 A반, B반 그 반으로 아이들 시간표를 작성을 하진 않고요. 과외식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등록을 했을 때 그 제가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와 수준, 성향과 맞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맞을 수 있는 선생님을 배정을 하면 선생님께서 본인의 스케줄, 시간표를 보시고 과외 시간표 짜듯이 한 반의 정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선생님들께서 개별 시간표를 짜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담을 통해서 영어학원 때문에 저는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안 됩니다. 그럼 월요일, 목요일을 피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개별 시간표를 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반에 저희는 5명 정도를 배치를 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판서 수업 없이 선생님들께서 옆에 앉아서 1대1로 첨삭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과외식 수업으로 2시간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하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자료 같은 거 미리 만들어둔 걸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그걸 과제로 해올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는 2시간 수업이 끝나면 클리닉실로 이동을 하고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스플러스 러닝을 활용한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시험지 상의 정답을 태블릿에다가 입력을 하면 정답과 오답으로 나뉘게 되고 그 오답은 그 아이만의 오답으로 데이터가 돼서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는 거고요. 그날 틀린 오답과 같은 유형을 클릭만 하면 선생님께서 출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물식으로 보완학습을 하고 하원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형태를 보시면 처음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등록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일주일 정도 지도를 해보시고 그 아이한테 맞는 개별 진도 계획표를 세우시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등원을 했을 때 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선생님하고 2시간의 과외식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수업이 끝나면 클리닉실로 이동을 해서 아이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클리닉, 그 단원에 대한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진도계획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마다의 진도계획표를 이렇게 화면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일이 선생님들께서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일단 출근을 하셔서 오늘 등원하는 아이들 진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세웠던 이 진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아이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형태상에 진도 계획표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보시면 단원, 지도 내용, 비고 그리고 아이들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시험 일수까지도 날짜까지도 미리 선생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그 아이 시험 일정에 맞춰서 몇 주 전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되는지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좀 용이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단원이라든지 지도 내용도 좀 디테일하게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외식 학원이다 보니까 저희는 관리를 잘하는 학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되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장도 얼마만큼 아이들의 상태, 상황을 알고 있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린트는 선생님들께서 주기적으로 작성할 때마다 제가 받아서 사본을 받아서 아이들이 클리닉실이나 자습실에 있을 때 어머님의 마음과 어머님의 눈으로 제가 들어가서 체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못한다라고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보완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1주차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지 교재 확인 한번 하고, 그리고 피드백 수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같은 내용으로 또 진도계획표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교실에 입장을 해서 1대1로 이제 개인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선생님하고 교실 안에서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옆에 앉아서 첨삭 수업으로 직접 코칭을 해주시게 되는 거고요. 2시간의 수업이 진도계획표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수업이 끝난 후 클리닉실로 이동을 해서 클리닉실에서 아이들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가 나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주교재로 학원에서 개념 플러스 유형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과외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시험 기간이 되면 개념 플러스 유형, 센, 블랙라벨, 뭐 정석을 하는 애도 있었고, 시험 기간이 되면 그걸 일일이 다 복사를 했었어요. 시험 범위를 복사를 해서 A라는 학생을 지도를 하다가 또 그 유형을 틀린다라고 하면 그 복사한 거 꺼내가지고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 그 노가다로 수작업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수플러스 러닝은 이 아이가 개념 플러스 유형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교재가 그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틀렸던 유형을 클릭만 하면 페이지에 그 유형이 바로바로 출력이 돼요. 근데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요. 숫자만 좀 바꿔가지고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2번이고 3번이고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있어서 피드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 유형을 계속해서 오답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틀린다라고 하면 그 유형에 대한 색깔이, 그 문제 유형에 대한 색깔이 좀 어두운 색으로 변하고 그 오답에 대한 정답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면 밝은 색으로 변하는 걸 그 프로그램 상에서 한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교재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이 문제 틀렸었네, 이 문제 또 틀렸었네 직접 확인하던 걸 지금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하는 방식은 저희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10분이시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선생님들마다 기본 틀은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디테일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식은 선생님들께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2분의 선생님, 그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지만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권현태 실장님이라고 저희 교무실장님이 수업하시는 방식을 놓고 보면, 학기 중 방학 때는 유형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같은 유형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수플러스 러닝상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뽑아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이 2번이고 3번이고 아이 스케줄에 맞춰서 언제든지 와가지고 선생님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풀었는데 틀린 오답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문제들만 별도로 인쇄를 해가지고 또 재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를 이제 놓고 보시면 플러스 평가, 학원 평가 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께서 난이도를 직접 설정을 하셔서 아이 수준에 맞춰서 단원 테스트로 학원에서 자체 테스트를 하듯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 틀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기간이 되면 저희는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2회 독을 하게 되는데 그 교과서 플러스 러닝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교과서, 학교마다의 교과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과서 활용을 해서 또 문제 반복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수업을 선생님께서 일일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2주차, 3주차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수업하셨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틀렸던 부분에 대한 보충 학습을 조교 선생님과 반복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문제만 뽑아서 나눠주면 그 부분을 아이들이 수령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줌 수업을 할 때에도 다 1대1로 지도를 했었어요. 플러스 러닝의 아이가 틀렸던 집에서 문제 풀고 다 아이들이 태블릿에다가 올리면 유형을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것만 프린트화해서 학원 밖에다가 명단 써가지고 비치를 해두면 아이들이 안으로 입시를 하지 않더라도 수령에 가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또 문제풀이해서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께서 줌 수업을 할 때 1대1로 피드백 수업을 통해서 개인과외식 수업이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이게 프린트상에 인원수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들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줌 수업 또한 1대1로 그렇게 플러스 러닝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주변 엄마들에 대한 평판이 좀 많이 좋은 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장은 뭐를 하느냐? 수업을 직접 안 하고 그런 관리들도 플러스 러닝을 활용을 해서 조교 한두 명만 있으면 반복적인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외부적으로 학부모 운영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놓칠 수 있는 입시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강사 교육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역량을 다 쏟으시면 그 외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보완을 해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담은 제가 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설명회도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 큰 학원들, 뭐 저희가 메가스터디를 이길 건 아니니까 큰 학원들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종로학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회를 많이 진행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만 하더라도 국어과학 수학 합쳐봐야 뭐 80명, 90명 정도 되니까 그 아이들 제가 다 1대1로 설명회를 해드렸어요. 그 1대1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들도 준비를 하실 텐데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제일 어머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게 우리 아이와 맞는 고등학교는 어디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받아서 어머님들, 아버님도 오시라고 그러고 학생도 같이 내원을 하라고 해서 원장실에서 앉아서 무게감을 좀 두고 1대1로 다 상담을 해드리고 아이와 맞을 수 있는 학교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 아이들이 작년에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됐는데 그때 한번 진행을 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학부모 관리는 제가 하다 보니 우리 이제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큰 장점은 또 뭐냐면 플러스 러닝을 사용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클리닉,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한 클리닉,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피드백 수업, 어떤 선생님은 보충을 잘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보충을 참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프로그램 사용을 하면서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노고는 없이 그런 부분들이 아이 스케줄에 맞춘 보충 학습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사 역량에
선생님들께서 휘둘리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퇴사를 할 때 그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퇴원을 하는 아이들의 인원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학부모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외부생을 모집하는 것보다 재원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머님들이 이 학원에 갔더니 이 학원은 모집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아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관리 지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입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는 학부모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간이 있는데요. 특강 기간이 들어가면 특강 기간 전에 선생님들께서 특강에 대한 진도 계획표를 세워서 1차적으로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어머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특강이 끝난 이후에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에 풀었던 그 시험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던 오답 시험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 상에서 아이의 오답률, 정답률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얼마만큼 어려워하는지를 프린트해서 어머님 한 분 한 분 예약을 통해서 모셔놓고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진도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아이가 얼마만큼 완성을 했고 그리고 얼마만큼 만족도가 있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몇 문제를 풀었고 오답률은 어떻게 되고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엑셀 파일 선생님들이 작성하실 필요 없이 그 프로그램 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학기가 지날수록 점점 쌓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 관리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이 그 특강 기간이 끝나고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 아이들 사용했던 교재와 그리고 파일에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아이들한테 제공했던 자료들 모아가지고 1대1로 모셔놓고 상담드리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었는데 2019년까지는 저희가 계속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겨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고맙다라는 말씀도 좀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외식 학원은 두말 안 하고 정말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래요. 과외식 학원에 보내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직접 1대1 첨삭 지도가 줄어들고 개념 수업 같은 경우를 그 개념 강의를 듣게 하면 조금 무리는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개념 강의는 다 직접 하고 있고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 그리고 고3 아이들 진도 맞지 않는 아이들 정시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규 수업 외에 개념 강의 활용을 해서 보충 수업 진행을 하고 선생님께서 피드백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노동력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좀 얘기가 이제 조금 더 길어지기는 한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차후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린트물 관리 궁금합니다. 교재화 하시는지 프린트물은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교재화는 하지 않고요. 또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손도 많이 가고 일도 되고 하니까 그냥 프린트 아이들 나눠주고 그 자료들을 선생님들께서 파일 정리해가지고 그냥 보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담회를 할 때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수정 원장님께서 같은 시간에 다른 학생 강의 시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번에 4명에서 5명의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선생님께서 5명의 아이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답노트 관리를 하나 하고 있고, 오답노트는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 선생님께서 첨삭 지도를 했던 것들 중 아이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문제들 한 4-5문제 정도만 저희가 만든 오답노트에다가 문제만 써오게끔 시켜요. 문제만 써가지고 오면 다음 시간에 등원을 했을 때 동시에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께서 1번 친구를 5명의 아이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1번 친구 체크를 하는 동안 나머지 친구들은 그 오답노트 문제 써온 걸 선생님한테 체크를 받고 검사를 받고 문제만 써온 걸 검사를 받고 선생님 옆에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풀이 과정을 자세히 적게끔 시켜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그마저도 다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던 그 오답 프린트를 한 10문제 정도 미리 준비를 해두고 데일리 테스트 하듯이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끔 하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첫 번째 친구를 선생님께서 첨삭지도 해주시고 그 아이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 푸는 동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친구들을 하나씩 봐주고 있어요.